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조합부제의 축방향 해석이라는 제목의 엔지니어링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강철 튜브 안에 콘크리트를 꽉 채워 넣은 그런 기둥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CFT, 그러니까 콘크리트 필드 튜브 기둥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죠. 자료를 보니까 핵심 질문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. 이 기둥을 위에서 정말 엄청난 힘으로 꾹 눌렀을 때 그 안에 있는 강철이랑 콘크리트는 과연 힘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? 이게 핵심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솔직히 처음 딱 봤을 땐 이거 답이 좀 뻔한 거 아닌가? 싶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어떻게 예상하셨는데요? 아니, 자료에 전체 면적의 85%가 콘크리트라고 나와 있잖아요. 네, 그럼 당연히 콘크리트가 힘의 85%를 받고 15%밖에 안 되는 강철이 나머지 15%를 받는 게 아닐까?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.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제를 정말 흥미롭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. 제 예상이 틀렸나 보네요. 네, 보통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면적 따라서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거든요.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. 오늘 저희는 왜 우리의 그 직관이 빗나가는지, 그리고 이 하중 분담의 진짜 비밀을 풀기 위한 두 가지 절대적인 단서를 한번 추적해 볼 거예요.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탐정이라도 된 기분인데요. 좋습니다. 한번 파헤쳐보죠. 자료에 나온 저울 비유가 딱 와닿네요. 한쪽에는 면적이 넓은 콘크리트, 다른 쪽에는 작지만 단단한 강철. 이 저울이 단순히 면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. 이런 뜻 같고요. 맞습니다. 그 저울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평형 조건입니다. 그 힘에 저항하는 내부의 모든 힘들의 합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부 힘이랑 내부 힘이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. 그렇죠. 아주 쉽게 말해서 강철이 버티는 힘 PS라고 할게요. 그리고 콘크리트가 버티는 힘 PC. 이 두 개로 더하면 우리가 밖에서 누르는 전체 힘 P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P는 PS 더하기 PC. 네, 수식으로는 P equal PS 플러스 PC가 되는 거고요. 이건 알겠는데 잠깐만요. 여기서 바로 막히는데요. 네, 어떤 점이요? 저희가 아는 건 밖에서 누르는 전체 힘 P 하나뿐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강철이 받는 힘 PS랑 콘크리트가 받는 힘 PC 이렇게 두 개고요. 그렇죠. 하나의 방정식에 모르는 값이 두 개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죠? 뭔가 정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? 정확하게 보셨어요. 바로 그 상태. 공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부정적 문제라고 부릅니다. 부정정이요? 네, 정역학적인 평형 조건만으로는 답을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잠긴 문을 열 두 번째 열쇠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. 두 번째 열쇠. 그게 뭔가요? 바로 적합 조건이라는 겁니다. compatibility라고도 하는데요. 적합 조건.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. 용어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. 두 재료는 완벽하게 붙여서 하나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. 한 몸처럼. 네, 강철 튜브랑 그 안의 콘크리트가 서로 미끄러지거나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. 어느 한쪽만 더 찌그러들거나 할 수는 없군요. 불가능하죠. 이렇게 변형되는 정도가 같다는 사실이 바로 이 부정적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. 변형량이 같다는 조건이 추가되는군요.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요. 두 재료가 똑같은 길이만큼 줄어들어야만 한다면 그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? 자료에 나온 그 스프링 비율을 보니까 이해가 확 돼요. 스프링 뷰요? 네, 아주 뻣뻣하고 단단한 파란색 스프링이랑 좀 무르고 말랑한 회색 스프링을 나란히 놓고 똑같이 1cm만 누른다고 상상해 볼게요. 네, 상상이 되네요. 당연히 뻣뻣한 파란색 스프링을 누르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들겠죠. 그렇죠. 그 말은 곧 파란 스프링이 더 큰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네요. 바로 그 원리입니다. 방금 말씀하신 그 직관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. 그 변형량이 같다는 적합 조건을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법칙인 후크의 법칙과 연결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후크의 법칙이요?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뭐였죠? 아주 간단해요. 어떤 재료가 느끼는 스트레스, 즉 응력은요, 그 재료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단단한지와 실제로 얼마나 변형됐는지를 곱한 값과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단단한 요소일수록 그리고 더 많이 찌그러뜨릴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. 네, 지극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. 바로 그죠. 그런데 아까 우리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? 변형되는 정도가 같다? 네, 찌그러지는 정도가 두 재료 모두 같다는 거였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 공식에서 변형된 정도가 똑같다면 결국 스트레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남은 하나, 바로 재료의 단단함 뿐이에요. 더 단단한 놈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. 강한 것이 더 많이 견딘다는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입니다. 와, 그렇군요.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는 거였네요. 네,
결국엔 누가 더 뻣뻣하고 단단한가, 이 강성의 싸움이었군요. 맞습니다. 강철이랑 콘크리트를 비교하면 당연히 강철이 압도적으로 단단하잖아요. 그럼 강철이 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재료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탄성계수라는 거고요. 강철의 탄성계수가 콘크리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똑같이 찌그러지는 상황에서 강철이 받는 응력은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와,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. 보내주신 자료에 실제 계산 예시가 있었죠? 숫자를 보면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. 네, 그럼 실제 설계 예시를 한번 들여다보죠. 총 3,000kN, 킬로뉴턴의 힘으로 기둥을 누르는 상황을 가정했어요. 3,000kN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. 대략 300톤의 무게로 누르는 것과 같아요.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죠. 300톤이요? 상상도 안 가는 무게네요. 그렇죠. 자, 계산에 앞서서 두 재료의 스펙부터 확인해 볼게요. 자료를 보면 강철의 탄성계수, 즉 단단함은 205기가파스칼이고요. 205요? 콘크리트는 25기가파스칼입니다. 205 대 25라. 숫자로만 봐도 차이가 엄청나네요. 네, 강철이 콘크리트보다 얼마나 더 단단한지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죠. 205를 25로 나누면 정확히 8.2가 나옵니다. 8.2배. 네, 이 숫자 8.2가 이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예요. 이 숫자의 의미는 두 재료가 똑같이 변형될 때 강철이 받는 스트레스는 항상 콘크리트가 받는 스트레스의 8.2배라는 뜻이에요. 와, 8.2배요? 잠깐만요. 면적은 5분의 1도 안 되는데 스트레스는 8배 이상을 더 받고 있다고요? 바로 그겁니다. 이야. 이제 우리는 두 미지수, 즉 강철의 응력과 콘크리트의 응력 사이에 항상 8.2배 차이가 난다는 명확한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. 이 관계식을 아까 우리가 풀지 못했던 첫 번째 단서, P는 PS 플러스 PC라는 평형 방정식에 대입하면 드디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너무 궁금한데요? 최종 계산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. 아까 맨 처음에 면적 비율대로 힘을 나눠 가질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. 콘크리트 85%, 강철 15%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실제 결과는 거의 정반대에 가깝습니다. 정반대요? 네, 전체 하중 3,000kN 중에서요. 면적은 15%밖에 안 되는 강철이 무려 60%에 해당하는 1,793kN을 감당하고요. 60%나요? 강철이요? 네, 그리고 면적이 85%나 되는 콘크리트는 나머지 40%인 1,206kN만 부담합니다. 세상에. 15% 면적의 강철이 전체 일의 60%를 해내고 있다고요? 맞습니다. 단순히 눈에 보이는 면적만 보고 판단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그렇죠.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재료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결합한 조합부재 설계의 힘이군요. 맞습니다. 약한 재료의 넓은 면적과 강한 재료의 높은 효율을 동시에 활용해서 각각의 재료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성능을 만들어내는 거죠. 와,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럼 오늘 이 탐구를 통해 얻은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봐야겠어요. 만약 제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셨나요? 우선 첫 번째는 일체 거동. 강철과 콘크리트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처럼 완벽하게 붙어서 같이 찌그러진다. 그렇죠. 변형량이 같다는 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었잖아요. 핵심이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강성의 법칙. 힘을 나눌 때 중요한 건 면적이 아니라 재료가 가진 고유의 단단함, 즉 탄성계수라는 거요. 네, 강한 녀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진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칙이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마지막에 덧붙여주신 현실적인 조언. 이렇게 계산된 스트레스가 각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, 즉 허용 응력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까지요.